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강진수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모시고 가덕 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가덕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우선 가덕 신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덕 신공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출발은 2002년도 4월 15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국 민항기 돛대산 추락 사고로 인해서 12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항공사고가 일어났죠. 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김해공항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김해라는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한 주민들의 민원 문제로, 그리고 관광과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소형 비행기인 LCC가 확대되면서 비행기가 많이 김해공항에 군사공항하고 겹쳐 있어서 하면서 지역의 심각한 민원 문제로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2004년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이루어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게 가덕 신공항인데요. 네. 그리고 2008년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선거 때는 가덕 신공항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놔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이것을 백지화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사상에서 유세를 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열망인 가덕 신공항을 하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2016년 6월 22일 날 가덕도냐 밀양이냐 공항의 위치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대구 경북과 부산이 지역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 문제가 결론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가덕도는 지금까지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2016년도 6월 22일 날 결정되는 바람에 끊임없이 이것의 적합성, 타당성 이런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면서 결국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가덕 신공항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2월 21일 날 여야 합의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가덕 신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재 그렇다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덕 신공항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가장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이제 공법 문제입니다. 공법. 네. 어떻게 공사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래는 국토부에서도 그랬고 전통적인 방식인 매립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박영준 시장님께서 이것을 매립 플러스 부유식, 그러니까 플로팅 공법이 문제 제기가 되면서 상당하게 시간을 지체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3월 중에 국토부에서 공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법 문제는 3월 중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덕 신공항이
공법 문제도 결정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2024년도 연말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만이 2029년도 개항을 해서 2030 세계 월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2030 엑스포도 어려울 뿐 아니라 네.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기 착공, 조기 개항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또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TK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2월 26일 날 국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됩니다. 네. 근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는 어쨌든 2월 중에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현행법을 능가하거나 그리고 특혜성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2월 달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TK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당한 부분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TK 특별법에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지금 TK 공항을 위상을 올려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명시할 수 없는 3.8km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가덕 신공항에서 상당히 TK 신공항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우려하는 것이 현실인 거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고 법적으로 특혜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가덕 신공항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남권에서 우리 부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가덕 신공항의 건설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걸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TK 신공항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지난 12일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과 이 TK 신공항 두 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래, 어쨌든 박영준 시장님까지 참석해서 5개 시도지사가 만나셔가지고 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잘하자. 그래, 지역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우리가 아니고 수도권하고 싸워야 된다는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박영준 시장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을 하여 2029년도 개항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최인호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1월 9일 날 초청 특강을 했는데요. 최인호 국회의원님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대구 경북도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단 특혜성 시비가 있는 과도한 요구의 문제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박영준 시장께서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면 부산 340만 시민을 대표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난 13일에는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자기 지역을 위해 살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면 2029년도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030 엑스포도 유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제 선출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직을 걸고 국토부하고 대통령에게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을 요구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라는 목소리를 내주신 건데요.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물론 국토부에서 정부 부처를 대표해서 총괄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부산시고 그 부산시를 대표하는 분이 박영준 부산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가덕 신공항과 2030 엑스포를 위해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국토부는 항공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지방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통법안 심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울경을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3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부울경 국회의원이 6분 계십니다. 박영준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6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야지. 아직까지 국토부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것도 국토상임위 위원들 중에서 부울경 국회의원이 6분이 있는데 이 6분들을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한 번도 조치해서 간담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문제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2030 월드 엑스포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가덕 신공항 개항에 대한 가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든 부산시든 분명하게 가덕 신공항은 2029년도 개항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박영준 시장님이라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로드맵 속에서 모두 다가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로 뭉쳐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조기 개항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시적인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부울경 시민들이 또 원팀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덕 신공항 개항이 가져오게 될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과 이 부분은 참 간단하게 보면 인천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2도시 부산이 이제 인천에 추월당해서 제3의 도시로 저희들이 전락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부산은 쇠락하는 도시,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가고 있는데요. 이 인천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인천에 국제 공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류나 첨단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등의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항공을 통해서 바로바로 세계로 수출되는 이러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공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이 특히 부산이 마지막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2029년도 준공이 되고 2030년도에 세계 월드 엑스포도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분명히 개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가덕 신공항이 착공이 되어야 되고 조기 개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부산시와 정부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가덕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님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가덕 신공항은 20년 동안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도권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아니고 부울경 800만 시민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 가덕신공항이 법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이것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그러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신공항 건설을 국토부에서 뭘 알아가지고 전부 다 업체 선정하고 다 국토부에서 다 이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공단이든 공사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국토부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덕이냐 밀양이냐 뭐 등등 김해 신공항 확장이냐 이 문제가 마치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접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제 제대로 된 물류 허브 공항으로 부산의 경제를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공항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덕 신공항은 조기에 착공돼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정부에 맡기고 부산시에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이야기할 때 저는 2029년도 조기 개항이 또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2030 엑스포도 유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우려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동남권 핵심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합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